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바요님 어서오세요. 예,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예, 화랑님 어서오세요. 네, 보통 토요일날은 쉬고 있는데 오늘 휴가철이어서 손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방송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분량이 많아서 특별 방송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어쨌든 오늘 분량을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605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7월 30일 이널리 화력한국 이순신 박정희에서 인드라 81mm 박효보까지. 이렇게 속이 이상해. VOA 김길성 신인경 파파김 역사 올류튜브 별별 역사 황중원 사람 박정희 깃불 포토볼 밀리터리 유익남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론조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줄었죠. 어쨌든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인드라 3원 측 팔전국이 성렬령 김승현 캠피시업 밴댕이 피자 VOA 워싱턴톡 환중원 파파김 역사 화력 한국 한산도 대첩 1914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람 박정희 깃불 포토볼 밀리터리 81mm 박격포 이종섭 노스트룸 필부 별별 역사 유튜브 소박사 유익남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론조사로 1시간 떼었죠. 40분. 그래서 결론을 못 냈는데 간단하게 해서 최근 여론조사 방송표는 김승현식 어그로 발전극이 성유령 여론조사 전문가 인드라 3원칙 하나 통일헌법은 결선제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 두 번째,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발표는 조작이다. 세 번째, 세계 최초 여론조사 공기업 만들어서 혁신을 주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드라는 무작정 여론조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도 나름대로 긍정성이 있다고. 인드라는 그 긍정성에서 최대하게 인드라의 늘 방식은 그렇죠. 해체론적 관점에서 여론조사의 수명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한국식 여론조사는 지양하고, 그러니까 지양이라는 표현도 편집법이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식 여론조사는 좀 더 비판적으로 좀 아웃시키고 계승과 혁신한 측면에서 오늘날의 한국식 여론조사는 좀 더 혁신의 무게를 둬야 된다. 무작정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지금의 여론조사는 순전히 반쪽 민주당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만약에 여론조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 정치는요 일본식이 됩니다. 일본식이 자유민주당이 계속 장기 집권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반쪽 아베파 잔당이 너무 강력하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한국에서 뭔가 정권 교체를 막 전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봐라, 한국은 막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지 않냐,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긍정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여론조사는 반쪽 민주당의 호의적이다. 왜? 분단체제 지속을 위한 거죠. 왜 다른 나라에서는 왜 결선제를 안 해? 결선제를 하면요 무조건 국힘당이 승리합니다.
인드라 장담할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결선제를 하면요 100% 무조건 국힘당이 승리합니다. 이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정권교체가 안 되잖아. 분단체제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거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국힘은 어쩔 수 없이 이 여론조사 카드를 도입했었고, 이 여론조사 카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도입할 때는 굉장히 재밌었고 신선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0년에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야. 네, 갭이 너무 커졌어. 그전엔 갭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트럼프 시대 때 부정선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절대 상당수가 국힘당을 지지하는데 여론조사는 발전기장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분단체제 지속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효과는 2025년 인드라 강조한 2025년 가면 종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답이 없어.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지만 여론조사는 과학이에요. 발표만 조작이지. 여론조사는 참고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데이터는 뭐죠? 선거예요. 선거 데이터. 동네마다 다 인드라가 살고 있는 염청동, 목포, 부산, 대구, 대전 모든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론조사 데이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선거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여론조사 데이터에서는. 왜냐면 거기서 가중치가 다 나오거든.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런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가장 의존해야 될 데이터는 선거 데이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응답률이 낮든 높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응답률이 높아야죠. 한국보다는 538 그런 미국의 응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국식의 여론조사는 인정도 안 해요. 여론조사로. 그리고 인드라가 이 모든 것들 여야 이때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여론조사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드라가 딱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세계 최초로 여론조사 공기업을 만들면 돼요. 성렬형이 민영화한다고요? 인드라 제안은 공기업 만들자고요. 예? 한국 내에 존재하는 역량 있는 여론조사 이 사람들이 공무원 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인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노벨상 탈 수 있어. 여론조사 전문가가 세계 최초로. 예? 한국인들이 작심만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민간 업체에 맡겨서 쩐의 노예로 만드냐 이거야. 한국의 세계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를 왜 쩐의 노예로 만드냐 이거예요. 인드라는 이렇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드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한국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인드라가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가족에게 당당하고 싶으십니까?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직업을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집에 재정적 보탬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역사에 기여하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인드라의 세 번째 대안, 세계 최초 여론조사 공기업에 동참하시면 돼요. 지금의 당신은 민간 기업의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당신은 명예도 없고 소득도 없고 욕먹기만 하는 직업이죠. 당신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도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한국의 국민들이 누구나 여야를 가릴 거 없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여론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잖아요. 왜 당신이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욕을 먹어야 될 건 반쪽미당인데 문전비고 이재명인데 왜 당신이 욕을 먹어야 돼. 이재명 대신 문전비 대신 왜 당신이 욕을 먹어야 돼. 이거에 분노하셔야 돼. 그쵸?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고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제 방송 통일헌법은 결선지에 헌법 개정해야 한다. 이거는 분단체제 통일체제로 가면 당연히 결선제 통일헌법이 됩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세계 최초로 공기업 만들면 세계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인드라 여론조사론 혁명에 대담한 제안한다. 옥설타임즈시요. 그리고 결국 문제 터졌다. 이 김승현 토레스 결국 문제 터졌다. 이제 어떡해요? 이게 떡밥이죠. 김승현식 떡밥. 그래서 막 쌍용에서 자료 다 받아서 김승현이 다 얘기한대요. 이게 어그로죠. 이게 진짜 어그로야. 김승현의 이게 진짜 어그로야. 트레스 문제 터졌다. 그래서 화력 조선답게 화력 대한민국답게 터졌어. 터져야지 사람들이 보거든. 호기심 천국. 화력 폭발 어떻게 해요?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김승현식 어그로. 중요한 건 뭐죠? 이들아 강조할게요.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인드라밖에 없어. 자, 성렬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8.9기야. 인드라 재수했어. 그쵸? 성렬형은 구수했잖아. 그래서 패스한 거예요. 아니 뭐 저기 조국은 안 했잖아. 걔 중도 포기야. 대한민국은 중도 포기하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에 나약한 조국 따위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하는 성렬 정신에게 맡길 것인가. 국회의원은 성렬 정신을 택한 것입니다. 8.9기. 자, 의도적으로 국회의원이 물론 한국의 리얼미터나 이렇게 인드라가 굳이 수백 개 되는 어떤 언론 여론조사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건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유명하니까 되는 거지 얘네들이 다 객관적이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이 본사 갤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인드라는 그냥 대표적이니까 인정하는 건데 다 영세예요. 쩐의 노예들이야. 그럼에도 알고 인드라가 이러한 업체들이 이게 지도가 낮잖아. 성렬은 왜 그렇겠어? 본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 여론조사 업체가 영세 업체인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자, 왜 그러면 성렬형이 왜 이렇게 지도가 낮은가? 지금 막 그 굵은 놈 관점에서 반쪽 아베 잔당바의 세력이 너무 큰 거 아니냐? 홍석현 때문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낮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피날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죠. 제가 볼 때. 우바연이 아들이 그 구수하고 합격했다고 엄청 존경스러워하더군요. 그렇죠. 대기만성. 이게 중요합니다. 대기만성. 인드라도 대기만성이잖아. 인드라 스타일이 대기만성 스타일이거든요. 안 되면 대기해라. 대기만성 스타일. 재수했잖아, 인드라도. 우바연이 강조해서 인드라 재수했다고. 인드라는 도전하는 데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즐깁니다. 유익남이 얘기했듯이 인드라는 스트레스를 되게 즐겨. 고등학교도 유기장학 당했잖아. 인드라 고등학교도 유기장학 당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뭐 하여튼 간에 소매치기 아니고 도둑질 하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저 감옥 갔고, 전단정부에 초등학교 때
응? 무슨 뭐 그 저 뭐야 프랑스 로망스라는 영화처럼 뭐 십자가를 맞듯이 예? 그 쪼꼬바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했고, 예? 중학교 땐 중학교 나름대로 일탈을 했고, 고등학교 땐 유기정학과 했고, 예? 전자력 하다가 대학교 때는 전두환 정부에 반대하다가 감옥 갔고, 예? 인드라가 예,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헤르메티커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간에 인드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핵심은 뭐냐? 예? 성렬형은 처음은 지지부진하지만 손흥민처럼, 손흥민이 지금은 막 예? 어떻습니까? 예? 득점왕이잖아. 근데 첫 해에는 손흥민이 적응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독일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고, 손흥민을 스카우트했던 그 스카우터는 욕을 먹었다고. 어떻게 저런 예? 피니시가 예? 마무리가 부족한 손흥민을 영입했냐, 응? 큰 손실을 끼쳤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근데 오늘날 가장 효자가 예? 토트넘의 가장 성적을 올리고 가장 수익을 높이고 가장 토트넘의 모델인, 영입 최고의 모델이 손흥민이라는 거죠.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 막 이렇게 예, 들어와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렬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맞자마자 대통령 되자마자 잘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하는 스타일인지, 인드라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잘 지날수록 성렬은 더 잘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잘한다 이거죠. 그거 저는 확신해요. 대기만성 스타일이거든, 성렬은. 눈앞에 보이는 걸 쫓는 게 아니라 한수, 두수, 세수, 네수 그 앞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게 성렬형 스타일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성렬형은. 그래서 지지율 당장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인드라 얘기할게요. 왜 성렬형 지지율은 지금 왜 계속 떨어지죠? 이유가 있나? 국힘당 때문이 아니에요. 반쪽 민당 때문이고 이재명 때문이에요. 성렬형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성렬형 때문이 아니고 국힘당 때문이 아니고 재명이 때문이에요. 재명이가 당선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명이 안 까고, 재명이가 당선될 때까지는 성렬형 지지도가 낮아야 돼. 이거 이치를 이해 못하겠습니까? 예? 반쪽 민주당에서 예? 재명이가 당선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예? 성렬형 지지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 자, 예? 지금 여론조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성렬형이 무슨 뭐 문자를 공개했어, 뭐 그 다음에 준석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뭐 저기 장관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아니에요. 자, 지지율을 정한 거예요. 성렬형 지지율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여야 되잖아. 성렬형이 지지율이 떨어졌어.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여야 되잖아. 준석이와 갈등을 해서 2030 지지율이 예, 성렬형한테 이반했다. 이런 떡밥을 던지는 거죠. 말하자면. 자, 예? 지지율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 필요하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이유는 다 만들게 나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예, 뉴스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현실화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하면 성렬형 지지도가 20%, 29%, 28%일 수 있어요. 인드라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슈를 만들어 놓고
떨어뜨릴 작정을 한 거야. 근데 그 원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세계 최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자, 성렬은 왜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되나? 국회의원은 필요하니까. 왜? 반쪽 미당에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국힘당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재명이만 당선되면 성렬형 지지율이 조금씩 오릅니다. 재명이가 당선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지금 그럴수록 재명이의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렬형 지지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인드라가 해법을 제시할게요. 성렬이, 그러니까 재명이가 손쉽게, 인드라 재명이 안 가잖아. 재명이가 손쉽게 당대표 되면 성렬형 지지도 50%는 뭡니까? 70%도 될 수 있어. 지금도. 이해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바이님 오늘 또 육사 시험 보고 왔어요. 작년에 합격하고 실기는 포기했고 운동이 안 돼요. 100m 20초 이상 뛰는 녀석이라서요. 육사 시험이 몇 년부터 난이도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어려웠다고요. 인드라가 말씀드립니다. 육사 시험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육사는 FM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육사 출신이니까. 인드라가 몸치잖아. 다른 얘기야. 몸치한테 너무 무리한 스트레스를 강요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인드라는 우리 무바윤이 아드님에게 높이 평가합니다. 인드라 같은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도전 의식이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즐기는 것 같아요. 본인이 몸치인데 그걸 알면서도 도전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 노력을 이제 조금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무바연님 아드님이 축구해도 손흥민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보다 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쪽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몸치는 무바연님 때문이 아니라 무바연님 남편분이 몸치인 것 같아요. 서울대 출신이잖아. 인드라와 똑같은 몸치 같대. 아스퍼거. 아스퍼거는 대부분 몸치거든요. 우리 나타샤도요. 저기 달리기 잘하고 수영, 아마추어 수영대에서 막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들이 다 인드라 닮아서 다 몸치예요. 우리 어머니도요 막 달리기 잘해요. 집안 내력이야. 우리 아버지가 몸치예요. 우리 아버지가 인정 안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약간의 아스퍼거고 내력이 있어. 인드라 경미한 아스퍼거 아버지. 인드라 아스퍼거, 경미한 아스퍼거. 그다음 우리 아들들 아스퍼거. 이게 아스퍼거가 우세예요, 우세. 우세종이야. 달따님 어서 오세요. 남편이 아스퍼거인 걸 알고 제가 그래요. 싸우지 말고요. 남편한테는요. 남편은 소시오패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극하셔야 돼. 인드라가 소설 권했잖아요. 창원. 비누 없이 조선을 바꾸다. 그거 읽게 하세요. 무바요님. 그거 읽으면 남편분 바뀝니다. 남편분은 소시오패스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바꾸다. 그 소설 읽게 하면요, 한층 더 부부 생활이 좋아집니다. 진짜 마세세가 될 수 있어요. 남편더러 비누 없이 조선을 바꾸다. 그거 읽으라고 하세요. 인드라가 추천했다고. 뭔가 찔릴 거야, 본인이. 해주는 거 없이 대우받지 말고 먼저 해줘야 대우받는다. 해주고 대접받아야 된다. 아자세가 뭐죠? 먼저 해줘야 돼. 근데 대접받기만 원해. 난 천재니까 대접받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게 인들아 볼 때는 비누 없이 조선을 바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댁 아주버님 도련님 조카들 다 아스퍼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캠 피셔 좋은 얘기했어요. 중앙정책에 대해서 논하다. 캠 피셔가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약을 먹는 것 같다. 연준 의장을 지낼 때까지 지속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조성자가냐 대응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더 잘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인드라는 캠 피셔를 좋아하죠. 이에서 인드라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냅니다. 연준을 인물로 이해하느냐 시스템으로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캠 피셔는 연준을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스템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수정했습니다. 연준 총재의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캠 피셔도 다 아는지라 감히 시스템은 못 가지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로 하고 지난 방송에서 못했던 박지원 의혹 닮은 것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죄된 이유 지원이 감옥 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소운 감옥 갑니다. 문전비는 인드라 권고대로 스스로 감옥 가야 돼요. 인드라 얘기하잖아.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전비는 스스로 본인의 삶을 위해서 자수해서 강명 찾아야 됩니다.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잖아. 대가 특딱 정숙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걔는 감옥 가든 말든 난 대가 특딱 정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다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비참할 것이다. 역대 어떤 그 영부인 대개특작 정숙은 영부인이라고 누나는 칭하고 싶지도 않은데 대개특작 정숙은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더럽게 되질 것이다. 이렇게 누나는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개특작은 대개특작 정숙이고 문전비는 문전비란 말이야. 문전비 너의 신이 주신 삶을 위해서 이제라도 진심으로 신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하는 거야. 네가 뭐 그냥 계속 하겠다면 그렇게 가고 말리지도 않을게. 그다음 김혜경 법카 의혹 숨진 참고인 경기도 산하기관 근무했다. 이렇게 이제 떡밥이 나오기 때문에 재명이가 이러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잖아. 차라리 저렇게 네 번째 무슨 재명이 관련 살인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성렬형 지지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순전히 지금 성렬형 지지도가 여론조사 발표상 낮은 것은 재명이 탓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 이 메커니즘을. 이걸 이해 못하면 인드라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인드라 구입원론 특징이잖아. 국힘당 내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떡밥에 불과해. 여러분, 준석이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없어요. 인드라 준석이 좋아하잖아. 없어, 영향. 권성동의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 근데 일부러 뉴스가 만들어내는 거야. 재명이 때문에 성렬형 지지율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인드라 방송 외에 누가 있어? 재명이가 빨리 당대표 당선돼야 되는데 근데 재명이 안 가잖아.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지율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잖아. 그냥 잊으세요, 인들한테. 선거는 2년 뒤에 남았어. 우리가 압승해, 총선에서. 성렬형을 믿고 가면 돼요. 지방선거 때 압승했잖아. 여론조사단 민간기관이야. 그게 무슨 근거가 돼, 데이터가. 선거가 근거지.
여론조사가 근거인가? 민간 업체가 책임도 안 지는. 야, 그거 사실이야? 몰라. 민간 업체니까. 감사도 안 돼. 점 믿고 막 오보 때리는데 무슨 근거야? 몰라. 그러는데 민간 업체가 떠드는 지지율 믿고서 성렬형이 움직여야 돼? 대한민국 움직여야 돼?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나라 많이 틀려? 에? 대한민국의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이들한테 반론 펴봐. 내 말이 틀린가? 무슨 여론조사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거 다 집어치자고. 이나라 지난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에? 문전비가 70% 지지율? 그러면 노숙자 빼곤 다 5천만 전 국민이 다 문전비를 지지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지지율인데 그게 말이 돼? 에? 철수형 지지했던 사람이나 준표형 지지했던 사람이나 다 모두 문전비를 지지해야 70% 나오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안 돼. 자,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것은 뭐죠? 명확한 결과. 문전비는 여론조사 같은 그런 것들의 지지 없이 거짓 없이는 문전비 자의 파쇼 조건은 유지가 불가능하다.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문전비는 필요했다. 2025년까지는 문전비 자의 파쇼 정부 같은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트럼프 반쪽 아베 맹꽁 시파르 문전비지만 큰 틀에서는 국기본이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문전비를 대통령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분단체제 지속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통일로 간다면 문전비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좌의 파쇼 정권인 그냥 파쇼 정권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왜? 만일에 국일본이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을 통일한국으로 만들 생각이 있었다면 반쪽 노면 같은 따위는 대통령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분단체제 지속을 위하니까 반쪽 미당에서 인물을 찾아야 되잖아. 그랬더니 애비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반쪽 노면 따위밖에 인물이 없던 거예요. 능력도 없고 무식하고 재주 없던 놈을 국유보원의 유통의 힘으로 키운 거지. 그냥 본래 별거 없던 놈인데 뻥튀기 한 거지. 아이돌처럼 반쪽 놈을 아이돌로 만든 거예요. 원래 능력도 없는 놈이야. 연장도 못할 놈이 반쪽 놈이었다고요. 파쇼 정권인데 국유원이 키웠어요. 이거 보면 간디처럼 참 참혹한 간디는 인디라 간디의 어떤 얘기하는데 간디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던 놈이야. 간디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놈이 반쪽 노면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다 반쪽 노면 왜 분단체제 지속을 해야 되니까 2025년까지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이 반쪽 노면이라고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 간디의 100분의 1만도 못한 놈이 반쪽 노면이라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반쪽 노면 무덤을 야스쿠니 신사로 빨리 보내야 된다고 인드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전비 부패 경찰이 불신받는 이유. 그래서 경찰 개혁이 필요하죠. 국정원 개혁, 경찰 개혁은 국연 미션입니다, 여러분. 첫 경찰국장, 경찰대 배제, 경란 일단락. 이게 시작이죠. 일단락 된 게 아니지. 이제 시작이지. 경찰 개혁을 하려면요, 이번에 이렇게 명단 다 나왔잖아. 빨리빨리 고속 승진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예가 있잖아요. 군과 검찰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빨리빨리 틀딱들, 대개 틀딱들 빨리빨리 옷 벗게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 그럼 걔네들이 옷 벗은 다음에 무슨 우여대로 뭐 얘네들이 지금 검경 조정권 때문에 경찰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먹고 사는데 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항상 그런 게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빠져나가 통로는 마련해줘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퇴한 고위공직 경찰대 출신 고위 경찰 공무원들이 은퇴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헤쳐먹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일단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뭐 이렇게 거기까지 막으면요 사람이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년 정도는 헤쳐먹게 놔둔 다음에 5년 뒤부터 규제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규제해봐요 문제가 커지죠. 헤쳐먹게 놔둬야 돼. 그게 더 대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은퇴 공무원들에게 은퇴 경찰 공무원들 경찰대 출신의 공무원들에게 옷 벗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치잖아. 먹게 해줘야 돼. 먹고 사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하고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일단락 되는 거 없어. 이제 시작이고 이번에 명단 다 파악해서 빨리빨리 얘네들 옷 벗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좀 더 빨리 나서 경찰대 출신들이 빨리빨리 좀 이렇게 생각 없는 애들이 명단 막 이렇게 했잖아. 빨리 전국에서 성렬형을 믿습니다. 싹 다 정리하십시오. 이런 어떤 부패 경찰들 싹 다 정리하시고 청년 경찰을 인도라 지지한다고 그랬죠. 순경 출신 청년 경찰을 인도라 지지합니다. 이 청년 경찰들은 꿈이 있잖아. 급속 승진시켜가지고 경찰의 구조를 바뀌어야 됩니다. 부패 경찰에서 자유 경찰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점을 늘 강조하겠습니다. 혁신이 필요하다.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 이건 국연 미션이다.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찰이 아닌 민생 경찰이 필요하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년 뒤에 총선에서 국힘당 압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찰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죠. 야 경찰대 출신 애들아 좀 더 또라이 짓을 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박사 태풍 5 송다 수도권 관통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역시 소박사 이제는 그런 비판까지도 포용해서 한국과 일본 기상청까지 다 포용하는군요. 매일매일 소박사 얘기를 듣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소소한 즐거움.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도 목숨을 살린다. 귀하신 똥 중앙일보 세계 3%만 싼다는 슈퍼똥. 이것들에 대해서 인드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대 지금 3%지만 결국은 1%고 1대 21대 78이다. 세계 78% 인류는 오염된 채로 살아가고 있고 21%는 자신의 오염된 것들을 한편으로는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1%만이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시대정신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드라가 벌써 얘기했지만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이다. 에너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상향식. 밑에서 땅덩어리에서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니라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듯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에너지가 예, 고기압과 저기압, 기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에너지의 흐름대로 간다 이거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저 에너지에서 고 에너지로 가는 것이 없고 고 에너지에서 저 에너지로 간다. 그때 그 고 에너지는 1%의 영성이 있는 인간들이다 이거죠. 1%.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인류의 운명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중사관과 충돌하고 엘리트 사관, 인드라 엘리트 사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인드라 엘리트주의 사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를 강조하는 것은 왜입니까? 네, 그것은 엘리트주의와 1%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엘리트주의는 선민주의란 말이에요. 어떤 혈통과 세습에 의한 것이 엘리트주의라면 인드라가 1%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걔가 노예 출신, 에비에미가 노예 출신이건 누군가는 능력을 가져가지고 세상에 기여한다 이거죠. 이게 1% 인드라의 영성론이에요. 기존의 엘리트 의존 영성론은 뭐냐면 선민식이란 말이에요. 선민식. 에비에미가 영웅이기 때문에 나도 영웅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중 어떤 그런 것들은 사기치는 겁니다. 막수도 안 믿었어. 그냥 사기친 거야.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혹세의 무민을 구경하시죠. 격암누럭 권X종 아베 사망 27일 후 2022년 8월 4일 지진 해일로 일본 멸망한다. 격암누럭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지. 근데 4월 5일에 망한다며 같은 이 사람 그 유튜브 가서 확인해 보니까 2022년 4월 5일에 인류는 사상 유례가 없는 대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뻥을 치셨네요. 그럼 이거 반성해야지. 그냥 질러놓으면 그만입니까? 그래놓고서 법화림 보살님과 대묘상 보살님이 전한 하늘의 메시지, 이런 얘기는 뻔하죠. 이 메시지, 이런 스타일은 뭐냐, 외계인 그 뭐죠, 채널러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외계인 채널러를 한국식으로 동양식으로 바꾼 게 보살이에요. 저걸 외계어로 보편적으로 바꾸면은 외계인 채널러가 되는 겁니다. 외계인 채널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월일날 멸망한다. 그렇게. 그러면 그 외계인 채널러는 정말로 외계인한테 전달받은 것인가? 아니면 전 때문에 아까 했던 여론조사 노동자들처럼 누가 지시해서 억지 여론을 만들어냈는가? 그건 여러분 판단이죠.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외계인 음모론들은 인드라 긍정적으로 보지만 대부분은 나사의 예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쩐이 중요하다. 돈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 때문이다. 저 사람이 갑자기 막 난 외계인이 믿어 막 이러면 막 하면 왜 저러나 할 때 가장 그것은 신념보다 돈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돈 때문이죠.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에요. 종교 비판할 거 없습니다. 격암누로 증산노도 이연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던가요? 돈 때문에. 저런 예언가들 보면 인명을 경시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파시즘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드러납니다. 돈 때문에. 신은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저런 파시즘 선전선동에 휩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나약해서 저런 파시즘에 유혹당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를 저런 파시즘적 선정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이 출세하고 돈이 많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출세하지 못했어. 돈도 없어. 그럼 저런 유혹이 땡기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이런 하나만한 소리 할 것 없이 지금 이 시대정신님 빨리 출세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저런 거, 이런 얘기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님이 지금 출세를 못하니까 연애도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데 신경 쓰는 거지. 신경 쓰지 않을 거면 간단해요. 출세하시고 연애하시고 돈 많이 버시면 돼요. 그러면 저런 얘기 팍 주장하면 피식하고 웃습니다. 자, 인드라마에 틀립니까? 우리 시대정신님 출세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그러면 더더욱 시대정신님이 원하시는 영성에 도달하실 수 있다. 더 영성이란 건 결핍되면 더 많이 영성을 찾는 게 아니다. 그럼 파시즘적 방식의 영성이 아니라 인드라가 강조하는 영성 찾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더 많은 자유. 그러기 위해선 시대정신님이 출세하셔야 되고 돈 많이 버셔야 된다 이거지. 그때마다 선택지가 와요. 내가 이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출세의 노예 될 것인가. 만약 출세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된다면 거기가 끝이죠. 그게 자유 정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시대주임이 자유도 없고 출세도 안 하고 내 얘기 하나만 하지 뭐. 안 그래요? 출세한 다음에 영성, 돈 많이 번 다음에 영성인 거지. 돈도 안 벌고 출세도 안 하고 무슨 영성이야. 인드라 많이 틀려요. 우리 출세하고 돈 많이 번 다음에 영성 따지자고요. 인드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까놓고에서 뭐 노숙자가 영성 얘기하고 무슨 뭐 여당 됐다 야당 된 놈이 무슨 갑자기 신의 얘기하면 무슨 웃긴 소리 말라고 하지 다들. 왜냐? 지가 권력 누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권력 잃으니까 그제서야 신 찾는 그런 놈이 하찮은 놈이지. 우스운 놈이잖아요. 여당일 때 신의 얘기를 해야지. 신뢰성이 더 높은 거지. 야당일 때 신 찾으면 국민 찾고 시민 찾으면 개소리지. 안 그래요? 여당일 때 권력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 게 좀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드라 많이 틀려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출세하세요. 신만 믿지 말고 본인의 자유의지. 인드라 자주는 파시즘이에요. 자주는 파시즘. 자조,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신이 돕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대기업 합격하면 그만큼 신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도움이 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복숭아 감만 떨어지길 기대하는 그런 자조 파시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시나 우연스럽게 감이 떨어지더라도 그건 독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시대정신님 화이팅! 힘내세요. 인드라가 아빠가 이 정도 가 있으면 됐죠? 출세하시고 출세를 최우선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연애, 국위본론은 마지막, 마자세론과 국위본론이 세 번째, 마자세론이 네 번째.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출세가 우선입니다. 출세 때문에 인드라 방송 안 봐도 돼. 그 다음 1번서 고구려 가문 너의 조상은 중국인 뭐 이런 거 고마 가문에 대해서 인드라 방송에서 설명해 드린 바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친구도 역사 볼도 강조했지만
고마 가문 때문에 인드라 국유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 동경대가 국유본이 일본 근대화 시키면서 동경대에 역사학부를 설치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이슈가 고구려사다.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쪼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당대의 프리메슨 세력이 국유본 중에서 프리메슨 세력이 일본에게 했던 작업이 고구려사다. 그래서 무슨 한국에서 무슨 광개토대왕 이런 거 만들었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그런 걸 방영을 결정했냐? 왜냐하면 고구려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백제나 고구려는 신라는 아니지만 백제나 고구려를 일본에서 강조하면 고토 회복이라는 파시즘 논리로 자칫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점은 인드라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죠. 이 고마 가문에 대해서도 백제 그런 것처럼 이 파시즘 논리, 일본의 일제 강점을 정당화하는 논리, 고토 회복 이런 것만 조심한다면 이 고마 가문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그렇고요. 고마 가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친구 김충선 뭐 이렇게 명군함 전쟁을 일으킨 왜군의 한면을 느낀다. 김충선. 그 다음에 이 구체적 인물이 스즈키 마고이치 하라다 노부나테 어떤 인물인지 중요한 것은 역사가가 밝혀지겠지만 이제 이 사야가의 정체가 과거에는 일본에서 구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시바 료타로라는 일본의 이문열, 시바 료타로는 그 작가는 어느 정도 위상이냐? 한국의 이문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 삼국지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문열을 광고로 이렇게 섭외할 정도로 일본의 이문열이 시바 료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바 료타로 인드라 소설을 삼국지 항우인가 인 적이 있어요. 이 시바 료타로의 그 삼국지를 인드라 읽은 바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시바 료타로가. 이 시바 료타로가 이 김충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내국문데 김충선이 이거에 대해서 시바 료타로 같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고 소설까지 냈어요. 이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일본은 제국인 거죠. 제국적 관점. 그전에는 쫌생이어가지고 그거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1970년대 이후로 일본은 데이비 로컬러의 어떤 필을 받아서 제국의 마인드를 갖춘 거예요. 이 정도가 허용될 수 있는 일본의 문화가 갖춰진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홍남파다 뭐다 해서 친미 친일 반미 친일 이래가지고 별 개같은 논리로 반쪽 민족문화연구소 이런 개같은 파시오 단체에 의해서 한국 정신이 갈갈이 찢겨지고 있다는 거죠. 애비가 반쪽인 애가 친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일을 얘기하고 있다. 미네르바가 거기에 동조하고 후원금 보내고 뭐 이런 식인 게 한국의 현주소예요. 잘못된 겁니다. 인드라 강조하잖아. 반쪽 일성, 반쪽 노면, 반쪽 좀비, 문좀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거꾸로 되고 있다 이거죠. 분단 체제 지속을 위해서 북원이 만드는 어떤 카드죠. 인드라 강조하잖아. 한국 전쟁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 1950년까지는 한국군과 북한군이었어요. 근데 1950년이 지나면요 북한군은 소멸돼요. 다 되죠. 대한민국 군대도 없어. 그러면 51년부터 53년까지 휴전할 때까지 장장
예? 51년, 52년, 53년 3년 동안에 주력 부대는 누구야? 한국군? 아니야. 북한군 아니야. 미군, 유엔군이지만 그 핵심은 미군이잖아.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었다고요. 주력군이 중공군이었고 미군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게 어떻게 내전이야? 주력 부대가 중공군 대 미군인데 이게 어떻게 내전이야? 국유원론 관점에서는 명확하죠. 네. 내전 아니에요. 3차 대전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역사를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죠? 네. 김충선과 네. 이 시바 요따로 이러한 관점, 제국의 관점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제국적 관점, 과거에 제국을 해본 역사가 있어요. 한국은 한 번도 제국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쫌스럽고 쫌팽이스러운 거예요. 널널한 마음에서 네? 가져야 되는데 시바를 따라 보세요. 네? 당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적을 섰던 예, 이 김충선까지도 조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대구에 거기에 김충선 일가를 찾아간다 이거예요. 그쵸? 예,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죠? 예, 좀 더 널널한 마음은 왜 우리는 못 가집니까? 아직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식, 강박증 쫌스럽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 강박증을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쪽 미당을 자유자파로 만들어야 돼요. 이 반쪽 미당이 가장 큰 죄악 덩어리고 암덩어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선진국이 못 됩니까? 반쪽 미당 때문에. 반쪽 미당이 자유자파가 되면 대한민국은 내일 당장 선진국이 되고 통일이 됩니다. 반쪽 미당이 자유파쇼 정권이기 때문에, 자유파쇼 정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인들아 강조하잖아요. 왜 여러분은 자유파쇼 반쪽 미당을 지지합니까? 에비에미가 매국노가 아니면 왜 반쪽 미당 지지해? 세뇌당했기 때문이죠. 에비에미가 네 에비에미가 매국노면 반쪽 미당 지지하는 게 이해가 돼. 인들아는. 근데 네 에비에미가 애국자인데, 네 에비에미가 독립투사인데, 네 에비에미가 자유투사인데 왜 반쪽 미당을 지지해? 이 멍청한 놈아, 이 무식한 놈아, 정신 차려. 세뇌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반쪽 미당이 자유좌파가 되면 인들한테 더 이상 반쪽 미당 깔 이유가 없지. 반쪽 민주당이 영국 노동당이나 호주 노동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처럼 되면 인들아 깔 이유가 없어. 지금은 반쪽 미당이 자유파쇼 정권이기 때문에 인들아 정당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네 에비에미가 매국노가 아니라면 뭐하러 지금 미국 반쪽 미당을 지지해? 당장 철회해요. 당신의 양심에 인들아 호소하겠습니다. 당장 철회하세요. 인들아 강조하잖아. 자유좌파, 자유우파의 그 사이는 국내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들아가 관용을 차이를 두겠다. 그렇지만 인들아는 자유좌파, 자유우파지만 국제 문제에 관해서는 안보, 통일,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입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자유좌파의 조건에 영국 노동당이 집권한다고 영국 외교 정책이 바뀝니까? 아니야. 독일 3인당이 집권한다고 독일의 외교 정책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물론 트럼프가 돼가지고 좀 바뀌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아웃될 수밖에 없는 거. 이상한 놈이니까. 미국 역사에서 이상한 대통령이었으니까. 호주에서 노동당이 된다고 호주에
외교정책이 바뀝니까? 호주가 노동당이 됐다고 그래서 쿼드에 탈퇴합니까? 안 하잖아. 문재인은 탈퇴한다고 얘기하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 정권을 어떻게 가만히 둬요? 문재인은 빨리 감옥에 가야 된다고. 국면 미션이야. 이건 성렬형 때문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초당적이어야 돼. 여야를 떠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뇌의 어떤 인지부조화로 세뇌된 것을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셔야 된다고. 왜 이거 이해 못해? 그래서 김충선과 시바로따로만한 어떤 제국적 감성도 없는 놈들이 무슨 또라이 반쪽정원 가지고 헛소리를 하나. 반쪽정원 같은 또라이를 가지고 무슨 뭔가 이렇게 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쪽정원은 구멍가게 아니야. 구멍가게 애가 무슨 삼성전자 마인드를 가지고 헛소리를 하면 그걸 누가 믿어? 구멍가게 마인드의 매출을 가지고. 반쪽정원은 구멍가게 수준의 매출 수준을 가진 애가 헛소리를 하면 피 웃고 말지. 안 그래요? 문전비가 무슨 개소리를 떨건, 반쪽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건, 걔가 그래봐야 중소기업 아니야. 내가 이 나라 중소기업 무시하지 않잖아. 이 나라는 또 구멍가게 자영업자고, 그 규모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정도껏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쫄보 반쪽정은 입만 살았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평양, 서울, 도쿄 김길선 누님 또 한번 또 대박 치셨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뭐 반쪽 일성이 전남 광주에 한국전쟁 때 왔다고요? 님이 뽕이다. 우리 김길선 누님 인들아 사랑하죠? 고맙습니다. 김길선 누님. 그 다음에 묘개소리 방송 북한 국제평화안보위협 도발스택과 치를 것. 그 다음에 신인균 선생 바이든의 불에 타 죽을 것 막말. 바이든의 반응은 이거는 뭐 그리고 한번 언젠가는 한번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면 그게 세계 인류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때면은 이제 바이든 형이 맹공 C8을 만날 겁니다. 지금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맹공 C8가 집권에 3연임에 성공하면 이든형이 만날 겁니다. 어차피 맹공 C8가 옛날에 강조했죠. 맹공 C8가 집권할수록 중국은 망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이롭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신균, 그 다음에 글로벌 동맹 재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이롭다. 이런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위가 인도 태평양의 지위로서 더 부상한다. 얘기했잖아. 쿼드, 이게 참 오쿼드 이런 데 가능성이 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 그리고 지금의 인도의 위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인도는 또 저쪽으로 저 중동 쿼드로도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떡밥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더 필요해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K님, 예전에 이렇따라 김충선 수필을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옛 일본인 관점이 강했던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이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일본인 관점과 근대 이후의 일본인 관점이 좀 달라요. 인들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대 이전의 일본인과 근대 이후의 일본인은 다르다. 근데 지금은 어쩐 그 얘기하려면 또 1시간 문화비평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할게요. 개인님. 사무라이 찬양이 가능했어요. 조선에도 사무라이가 와서 출세해서 대단하고 일본이 대단해서 좋다고. 그러니까 그 시바 요로타로가 그 항우 삼국지 쓴 것도 항우적 관점,
궁극적으로 시바로따도 역시 이문열처럼 한국 중심, 일본 중심이에요. 그걸 염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사무라이 관점도 그렇고. 근데 그게 제국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국적 관점. 예, 항우마저도 예, 일본 역사 그걸로 인해서 시바로따가 간접적으로 항일 전쟁에서 일본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 예, 정당화를 하고 있어요. 시바로따로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정당화냐면, 봐라, 항우가 중국인 아니냐. 항우가 예? 그 유방대 항우 전쟁할 때 진나라 병사를 30만 명인가 산채로 다 생매장 죽여버렸어요. 30만 명인가 100만 명인가 예,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생매장했다고 항우가. 그거에 비한다면 난징 대학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아, 이건 시바르타의 관점이지 인드라 관점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저는 비판적이죠.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얘기하는, 그게 제국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네, 보세요. 미국이 행한 일도 있고, 영국이 행한 일도 있고, 일본이 행한 일도 있고, 러시아가 행한 일이 있고, 중국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이 맨날 예? 피만 받았나요? 예. 뭐 고려 때나 조선이 이웃 나라에 대해서 행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없었나요?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느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1시간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어쨌든 간에 대법원이 문점 좌이파시오 발정노면 정권 인사 NLL 관련 문서를 폐기한 것 자체가, 아니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한국의 역사는 조선왕조 실록에서 보듯 기록을 남기는 건데, 좌이파시오 한국 최초의 파시오 정권인 발정노면이 파시오답게 그런 기록을 삭제했다 이거지. 그건 유죄지. 당연히 유죄입니다. 그렇듯이 문전비의 좌이파시오 정권 때도 삭제가 있었다 이거지. 유죄죠. 서운, 지원, 문전비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막 이렇게 헛소리한 탈북인들, 인들한테 찍혔어. 너네들 아웃이야. 시를 못 읽고 있어. 인드라가 이번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탈북자 중에서도 사쿠라가 있었구나. 정확하게 인드라 찍었습니다. 니네들 아웃이야. 매수당했구나. 서울에서 고성까지 통일 발걸음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요. 남북한 평화를 바라는. 인드라 여기서 인드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50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일을 얘기하면 그것은 흡수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일을 얘기하면 그것은 자칫 핵무장처럼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통일은 해야 되는데 그럼 말도 못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홍길동처럼. 아니 통일을 통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일을 얘기하면요, 흡수 통일을 의미하거든요. 전세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무장처럼 통일한 개념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가 지난번에 제안 드렸듯이 통일한 얘기를 없이 무슨 그것을 다른 어떤 사회과학 용어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위기 관리, 이런 식으로 위기 관리. 통일도 위기 관리 하나죠. 그래서 위기 관리, 뭐 이렇게 위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좋은 어떤 통일 대신에 다른 통일될 때까지, 실제로 그것은 한국인한테는 통일을 의미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게 흡수통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용어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통일될 때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잠재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핵무장 잠재력을 키우듯이 통일의 잠재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그 용어를 문과생들이 좀 개발을 하셔야 된다. 통일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 돼. 통일될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단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핵무장과 통일. 얘기 안 할수록 통일이 오고 핵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북한 사이버 번제 미사일 개발 자금 30% 충당. 그래서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얘들아 거론했고요. 스마트폰, 일부 미만 스마트폰에 이거 해주는 나라는 아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아마 한국의 떡밥이죠. 네, 이런 것들. 화랑님 아침에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하고 보이스피싱. 네. 그러니까 인드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 인드라한테 보이스피싱이 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드라한테 직접적으로 온 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아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전화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액정 깨진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드라가 낚인 거야. 그래도 그걸 그 대부분 찾았어요. 근데 상품권으로 한 55만원 정도는 그거는 찾을 수가 없고요. 그건 자체는. 근데 얘네가 그 계좌 이체한 것은 대부분 찾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손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받은 것은 한 55만원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드라가 그런 55만원 피해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여러분들이 아니 생각하는 방식. 인드라도 당했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에. 나 이렇게 저 무슨 노친네들이나 다 하는 게 보이스피싱이지 나한테까지 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인드라도 당했다. 인드라가 그 당시에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됐어. 인드라 그 당시에 굉장히 마음이 위축됐던 시기고 굉장히 소심했던 시기고 그런 시기가 누구나 있잖아요. 컨디션이 최악이었어 그 당시가. 그러니까 그러한 떡밥에 걸린 거지. 인드라가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다면 그런 보이스피싱에 걸릴 리가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운때가 딱 맞아가지고 인드라 컨디션이 최악일 때 걸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난 똑똑하니까 저런 건 무식한 애들이나 IQ 낮은 애들이나 걸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보이스피싱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대응이 필요하잖아. 대응. 빨리 대응되면 인드라는 그래도 보이스피싱에 걸렸지만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참고사항 얘기한다면 우선 무조건 주민등록증 인터넷에서 계정을 바꾸세요. 주민등록증 걔네들이 주민등록증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제2, 2의 제3의 범죄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먼저 빨리 하고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이전에 주민등록증부터 맞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하지 마시고 휴대폰 사용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빨리 가르셔야 돼. 휴대폰 교체. 휴대폰 만약에 보이스피싱 당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휴대폰을 즉각 정지하시고 사용하지 마시고 주민등록증 개정하셔야 돼. 바꿔야 되고요. 이 두 가지만 일단 되면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 다음 문제부터 얘기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조치를 인드라가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 빨리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뭐죠? 휴대폰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일일이 다 전화 걸어서 여러분들이 관련하시는 증권사, 은행 이런 거에 대해서 계좌 중지 이런 신청을 그 다음부터 하면 되고 맨 마지막에 경찰서 가서 하시면 돼요. 경찰이 뭔가를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찰은 최종이야. 예.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돈 찾을 리 없습니다. 예. 오히려 돈 찾는 것은 경찰보다 여러분들이 관계된 금융사나 증권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차라리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을 믿지 마세요. 미국 경제 침체는 불가피한가? 파월 경기 침체 아니다. 과연 그럴까? 이 떡밥 좋아요. 파월 인드라 지지합니다. 자, 누가 봐도 침체인데 왜 파월은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가이드. 여태까지 데이터상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 여러분들 파월이 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서 비판적입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월이 얄밉죠.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암호화폐에 영향을 주니까, 투자에 영향을 주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주니까. 허나 인드라가 한 발 더 나갑니까? 파월이 바로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나스닥이 오르고 암호화폐가 오르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 역사적 선례로 증시가 더 떨어지고 암호화폐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파월의 발언이 하고 이 액면은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인드라가 강조했던 그 뭐죠? 경제학 주류 이론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들 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든 중요한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이성이 있는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읽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수영미학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갑자기 경제학설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좀 인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인들아 맨날 강조했잖아 그게. 뭐지? 같은 거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얘기는 굉장히 파월 자신이 캠피셔 같은 인물에게 욕을 먹더라도 파월은 시스템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캠피셔는 이든영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국유관이 임명했다. 연준 의장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있는 직책이 아니고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장은 문전비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성년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국유원이 임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장의 발언 역시도 국유원의 시스템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9분 딱 여기까지만 오늘 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구애됨 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1분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 주세요. 다크서님 맞습니다. 빨리 답변 듣고 없으면 마감하겠습니다. 1분 내에.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케이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가구터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화롱이 합리적 기대가설. 우리 화롱이 고맙습니다. 합리적 기대가설. 그 다음에 진화론, 진화생물론, 진화경제학론, 행동주의 경제학.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파월의 얘기가 공감이 될 겁니다.
헤르메트건이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날은 인드라가 가게를 쉬려고 해요. 8월 1일 날 비도 오고, 그래서 가족과의 모임이 중요하죠. 그래서 8월 1일 날은 가게를 안 할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게를 쉬게 되면 8월 1일 날 월요일 날은 방송을 쉴 거고요. 내일은 방송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인드라가 영업을 하거든요. 방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월요일 날 방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